도대체 뭘 얼마나 더 갖다 줘야 되는 걸까? 뭐가 모질라서 지금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삼성전자 모질한 회사는 아니잖아. 충당금 20조 원 포함할 경우 이익 규모 110조 원.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할게요, 시장을. 그렇죠. 뭐 저건 야, 우사인 볼트, 너 왜 중간에 뛰다가 잠깐 옆에 봤냐? 너 카메라 봐가지고 너 그거 더 낼 수 있었는데 너 자만했네? 라고 하면서 우사인 볼트 나무라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열받아서 그 다음에 그냥 각 잡고 뛰잖아요. 맞아. 예. 그 셀레브레이션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우사인 볼트는 우사인 볼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리밸런싱 지속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레버리지가 뭐 숏감만이 뭐니 막 그런 어려운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쇼감.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장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죠? 아, 이럴 때 장이 다 빠지니까 사야지.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아, 그치. 레버리지. 내가 들고 있던 코스닥까지 팔아서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그리고 마침 또 삼전 닉스 본주도 떨어지네. 그럼 그걸로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가 더 세니까. 그쵸. 틀린 판단은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코스닥 탈출 기회네. 이걸 팔아서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이렇게 갑니다. 반도체가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반도체가 어차피 제일 세니까. 틀린 판단 아니에요. 그냥 온갖 레버리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는 수익이 많이 나죠. 근데 그쵸. 수익은 나겠지만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우사인 볼트급 성적을 내고도 10%를 폭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쏙 집중됐던 게 결국에는 글로 나오는 거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반도체가 빠지면 모든 장이 다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팔아서 다시 코스닥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남은 현금으로 레버리지를 사야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급 피드백 루프를 계속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음. 하반기 매출 및 이익 기대치 상향 조정에 주목할 만하다. 컨센서스 110, 120조. 대단한데. 뭐 이런 거다. 시초가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오늘은 하락 출발은 할 겁니다. 간밤에 반도체가 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막 맞았잖아요. 데미지가 막 누적되고 있잖아요. 또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 코너에 몰려서 막 계속 맞아. 막 계속 두드려 맞아. 그러면 이제 이쪽도 지쳤거든. 때리는 사람도 지쳤는데 팔이 내려가겠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때릴 거지. 헥헥대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다 진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드를 계속 올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락 원인을 첫째, 메모리 반도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크아웃 우려. 하반기부터는 뭐 역기저 효과로 실적 증감률이 둔화될 것을 우려한다. 근데 하반기에 110조, 120조라는데 뭐 퍼센트는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아쉽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급락의 주된 원인은 AI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우려. 오픈 AI 상장 연기, 메타 클라우드 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빅2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건 맞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과열 논란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거를 씻어내려면 7월 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건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쵸. 힌트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타의 AI 발표,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게 또 하나 발표됐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를 공개했어요. MAI라고. 그거를 이제 슬슬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걱정했던 게 너네 뭐 돈만 쓰고, 물론 얘네는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메타처럼. 자체 AI도 없어서 너네 계속 이탈하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MAI를 개발해서 오픈 AI랑 결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자신감을 또 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제 개발해 낸 김에 뭔가 입지를 더 늘리려면 투자 안 하고 배기겠어요? 그렇죠. 투자하겠죠.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BNK 투자증권에서는 약간 좀 걱정도 하고 있어요. 과연 메모리 모멘텀 둔화를 정말로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반기 메모리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설비 투자 속도 조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진짜로 캐펙스 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뭐 폴더블 독점 공급 이런 것도 있고 HBM4 이후부터는 점유율 상승도 기대되고 그래서 목표가 43만 원은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일부 걱정하는 게 틀린 것도 하나 아니다. 그래도 유지네요. 목표가를. 그래서 결국 이 고민들의 그 끝에 빅테크가 과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반도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건데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는 거 팩트. 프리캐시 플로우 많이 썼습니다. 공급업체만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우려. 요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것만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를 말하기는 어렵다.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라는 KB증권의 분석 사례. 닷컴 버블이죠. 네. 월드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월드컵 아닙니다. 월드컴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이퍼스케일러. 돈 많이 쓰던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 레벨3 같은 통신사들이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통신사들이 엄청 돈을 써가지고 뭐 그쵸. 중계기 설치하고 기지국 설치하고 이러면서 인터넷에 AI 그 닷컴물에 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돈을 다 쓰면 어떡하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다 쓰면 어떡하지였는데 이들도 지금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지금이랑 달라요. 이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맞아요. AI를 활용을 해서 AI 그쵸.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이들은 그 이후에 막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들이. 통신사들. 뭐 물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 정도의 그런 부가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월드컴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장비 공급 업체였던 시스코 주가도 결국에는 주춤했다. 근데 이런 우려를 돌파한 계기는 결국에 실적 발표였다. 숫자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되면서 뭐 2000년 1분기까지 추가 랠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스코가 이렇게 더 갔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서 7월 상승 이후부터를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7월 상순 지나갔죠? 그렇죠. 8일입니다. 8일이죠.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DB증권에서는 AI ROI 논증의 뒷면. ROI가 뭐냐면 리턴 온 인베스트 그러니까 투자해서 돌아오는 거. 다시 받은 이제 실적, 매출 이런 거라는 건데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은 캐펙스를 써서 그만큼 벌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운전 자본 효율화는 생각은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쓰고 있는 거를 덮어놓고 쓸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에야 인프라를 막 깔아야 되니까 뭐 기차가 나오고 철도를 막 깔아야 되니까 그게 필요했는데 그 길도 적당한 곳에 내야 되는 거고 막 뭐 우후죽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보게 될 거다. 메타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 재배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비용 재배치. 그러니까 메타가 야 일단 돈 써야 돼. 확 쓰다가 잠깐만. 이거 여기다가 쓰는 거 맞아? 여기다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약간 트는 과정. 자금이 조금씩 다르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철도를 깔아봤는데 야 여기다가 우리 그 서비스 하면 되지 않아?
우리도 철도청처럼 뭔가 장사할 수 있지 않아? 이런 뭐 거로 이제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해보는 거고 그런 쪽으로 계속 재배치를 할 거라는 거죠. 자본 효율화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들도 목에 찼으니까 그러면 후방업체에 대한 운전자본 부담으로 작용. 후방업체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기업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처럼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것 또한 인정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OI 증빙 요구가 강화될수록 공급망 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심화된다. 진짜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 진짜가 아니고 그냥 버블처럼 막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라서 상반기에 어떤 그 상승세가 분명히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변곡점은 지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분산 베팅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모건 스탠리가 그랬잖아요. 반도체 좀 팔아서 다른 거 사라.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반도체 그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자기들만 갔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관심을 보일 때다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제로 그 밸런스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어쩌면 그 리밸런싱 또한 어느 정도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과매수권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또 목에 찼다라고 봐서 저는 다시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바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뭐 그냥 다 죽으면 다 죽고 가면 또 반도체만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힌트를 자꾸 미국에서 찾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이런 변동성은 아마 하반기에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빅테크가 지금 돈을 계속 효율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상반기처럼 계속 돈만 쓰자 이러고 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반도체가 끝은 아니지만 상반기만큼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이거예요. 이 흐름에서. 그래서 뭐 직원당 토큰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로 분산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이고 이것 또한 모건 스탠리의 의견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효율화를 하게 되면 돈 쓰는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반도체였는데 상반기에는 얘는 돈 쓸 거고 얘는 돈만 벌 거야 이런 논리로 얘네만 올려놨잖아요.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비용을 효율화하겠네? 그럼 얘네가 버는 돈이 조금 작아지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혼자 가다가 잠깐만 우리 여기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급을 나눠 먹게 되면 얘네가 가던 속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돈을 안 써? AI를 포기해? 그건 아니니까 들어가는 건 또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진짜들은 계속 살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지. 반도체 시즌 아웃, 뭐 맞아, 한국장 끝 그렇게 이렇게 볼 수는 아니잖아요. 없다. 끝이 아닌. 그게 저의 의견이고. 그래서 펀더멘털과 투자 심리의 괴리 때문에 그게 이게 딱 이런 표현인 거죠. 앞서간 실적 기대가 조정받는 중이다. 야 여기 이거 기찻길 깔면은 기차가 막 수십 대가 지나다닐 것 같아. 이러면서 그쵸. 기찻길에 필요한 뭐 쇠나 나무나 이런 것들 야 빨리 사. 지금 재고 없대. 빨리 사. 이러고 있었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이거 기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그쵸.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있죠. 이거 생각보다 철도 까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네. 시간이 걸리겠네. 야 나무랑 쇠 잠깐만 좀 천천히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급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지금 막 가져가는 속도를 보면서 와 엄청나다. 우리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얘네 진짜 막 수십억 수백억 벌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게 속도가 이제 조금만 천천히 갖고 와. 우리 재고 좀 있어. 그렇게 되면은 뭐야 끝났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쵸.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받는 과정인 거고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너무 야 수십억 수백억 벌겠다 이게 좀 앞서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국인 잘하는 특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AI에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한국은 좀 더 갔던 건 있죠. 왜냐하면 삼전 닉스 아니면 주식이 아닌 걸로 보이니까 지금은. 그쵸. 그냥 거기에만 막 몰입해가지고 막 10배가 나니까 그럴 만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왜곡이 좀 발생한 거고 그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매를 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매를 뭐 겸허히 맞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매를 맞고 나서 '아 나 포기할래. 여기 끝났어.' 하고 떠나면 또 후회하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은 실적이 꺾인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나타날 것이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기대치 또 능가한 거고 추정했을 때 반도체 90조 원, 메모리 93조 원, 파운드리에서 좀 깎아 먹은 것 같아요. 3조 원. 그리고 다른 다른 부분에서 데서도 좀 까먹었.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메모리 수익 창출력은 강화 요인이 발생했다라는 판단이고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지만 세트는 경쟁력이 약화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트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 네네. 요 모니터랑 TV랑 이런 거 만들고 이 다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비싸졌으니까 비싸게 달라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쟁력 약화가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중장기 개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이게 멈춘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치와의 격차에서 오는 두려움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의 위치 파악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권고된다. 요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저는 그걸 기술적으로도 찾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에서도 찾아보는 거고 수급에서도 찾아보는 네. 거고. 그리고 빅테크 실적에서도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에서도 찾아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는 저는 조금 과도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죠. 네, 그럴 수 단기적으로 있죠. 내려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조금씩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판단이 오히려 적절하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도 안 되고 있고 차트도 망가졌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바닥 탐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 단기 저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준의 항복도 나와야 된다. 뭐 매크로 이런 거 언제 기다립니까, 그쵸? 될지 안 될지도 될지 안 모르는. 될지도 모르는 네. 판에. 만약에 그래서 안 된다, 다 안 돼, 다 끝났어 하면은 진짜 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 정도의 근거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AI가 지속된다에 대한 근거가 좀 더 센지 그다음에 AI가 여기서 끝난다에 대한 근거가 좀 더 센지 뭐 둘 다 확신할 수 없는 명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AI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것도 논란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진짜 시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하지만 미국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아도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중치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갔구나. 멀리 간 건 인정하자. 너무 빨리 앞서간 건 인정하자. 다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언젠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요런 가능성을 놓고 이제 보는 거죠.